장보고함, 한국 잠수함이라고. 그걸 어디에 써? 마치 인종차별을 하듯이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며 무시한 호주. 그리고 불과 3일 뒤 호주는 국방안보가 위기에 처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쇠빙선 잠수함을 싹 다 박살내고 태평양을 평정한 세계 최강 해양 강국의 소름 돋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호주 국방부 해양전력 획득 총괄 데이비드 콜먼입니다. 제가 호주 국방부에서 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호주의 바다를 지키는 모든 무기가 제 손을 거쳐갔죠. 그런데 제 평생 가장 뼈아픈 오판은 바로 몇 년 전 이 캔버라 청사에서 벌어졌습니다. 호주 정부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호주 안보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세계 각국에서 화려한 제안서가 날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이 보낸 장보고함 서류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와 호주 국방부 수뇌부는 그 서류의 표지도 제대로 넘겨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가 감히 최첨단 잠수함을 입찰하다니. 우리는 한국 저들을 그저 백인 중심의 서방 세계의 명함이나 내밀어 보려는 하청업체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 무렵 제 사무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의 다나카 수석 분석관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호주 수뇌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죠. 어느 날 다나카가 제 책상 위에 두툼한 기밀 보고서 하나를 툭 던져놓았습니다. 한국의 실제 국력과 산업 인프라를 분석한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첫 장을 넘기자마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상식을 파괴하는 수치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한국 조선소들이 30만 톤급 초대형 해양 구조물을 단 8개월 만에 바다에 띄운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전 세계 배의 절반을 싹쓸이하는 압도적인 건조 능력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주요 기업들이 한 해에만 무려 120조 원이 넘는 자본을 기술 연구개발에 쏟아붓는다는 공식 통계가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가 실감이 나시나요? 유럽에 잘 나가는 국가들조차 상상하기 힘든 자본력과 속도였습니다. 서류에 적힌 데이터만 보면 한국은 이미 세계를 집어삼킬 거대한 공룡이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의심하며 다나카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다나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 수치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요. 일본 정부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저들이 돈을 쏟아붓고 배를 빨리 만드는 건 그저 값싼 노동력을 쥐어짜 낸 상업용 조립 기술일 뿐이라는 겁니다. 잠수함은 철학이 필요한 안보 자산인데 족보도 없는 신흥국에게 호주의 바다를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저는 그 달콤하고 오만한 분석에 완벽하게 세뇌당했습니다. 명백한 수치와 팩트가 눈앞에 있었지만 우리 호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손을 잡고 앵글로색슨 중심의 위대한 동맹, 블록에 남는 것이 진짜 안보라고 맹신했습니다. 한국의 그 엄청난 자본력과 건조 속도를 그저 미련한 노동의 결과물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한국의 장보고함 도입 제안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한국 협상단이 마지막 통보를 받기 위해 제 사무실을 찾은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골칫거리를 치워버렸다는 후련함뿐이었죠. 저는 그들이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위약금을 따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수석 대표는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는 분노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 가방을 조용히 닫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호주의 남쪽 바다에 거대한 공백이 닥칠 겁니다.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픽 웃었습니다. 계약을 잃은 자의 알량한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협상단이 떠난 그날 밤 호주 국방부 청사에서는 화려한 축배가 돌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확신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치밀한 지원을 등에 업고 서방연합의 핵심으로 인정받았으니까요. 영국의 최신 기술이 호주 앞바다를 철통같이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호주의 계획대로 굴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부딪혔던 그 축배의 잔에 이미 치명적인 독이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맹신했던 서방의 철학과 위대한 동맹의 매뉴얼은 아주 차갑고 깊은 곳에서부터 처참하게 찢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가 남기고 간 그 공백이라는 단어, 그 한마디가 우리 호주의 목숨줄을 옥죄는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남극에서 불어온 끔찍한 재앙이 호주의 앞바다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과연 며칠 뒤 호주의 생명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 상황실에 붉은 경고등이 켜지기 전까지도 우리 호주는 철저히 장님과 다름없었습니다. 제 책상 구석에는 이미 폐기된 한국의 장보고함 제안서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꺼운 종이 뭉치를 보며 코웃음을 쳤었죠. 제안서에 적힌 숫자는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이 한 번 잠수하면 20일 동안 물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존 디젤 잠수함의 자망 한계는 기껏해야 2-3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 저들은 세계 최초로 잠수함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통째로 탑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쏟아부은 한국의 독자적 연구개발비만 무려 1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건조 기간도 놀라웠습니다. 보통 10년이 걸리는 3,000톤급 잠수함을 한국 저들은 단 7년 만에 바다에 띄웠다는 기록을 들이밀었습니다. 처음 그 수치를 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미국조차 쉽게 달성하지 못하는 경이로운 속도와 기술력이었으니까요. 저는 다나카 수석 분석관이 가져온 추가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선박 건조 물량이 전 세계 시장의 60%를 장악했다는 데이터였죠. 하나의 국가가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는 배의 절반 이상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독보적인 설계 능력과 막강한 자본력이 결합해야만 가능한 거대한 산업의 지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호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은 이 완벽한 숫자를 교묘하게 비틀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리튬 배터리를 그저 스마트폰 배터리를 크게 부풀린 위험한 시한폭탄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놀라운 건조 속도는 안전을 무시한 하청, 노동의 결과라고 조롱했죠. 우리 호주 수뇌부는 일본의 그 비열한 입김에 철저히 놀아났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인하고도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서방의 콧대를 꺾는다는 사실을 우리 호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호주라는 국가의 최고위 관료가 이렇게 멍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멍청했습니다. 서류에 명백히 적힌 진실을 무시하고 오만함이라는 안경을 낀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영국과 손을 잡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상황실 스크린이 붉게 물드는 순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호주 해양정보 당직 사령이 제게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극 조약이 만료됐다는 보고였습니다. 남극 조약.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거대한 얼음 대륙과 남쪽 바다를 지켜온 유일한 평화의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가 깨지는 순간 바다 아래 묻힌 천문학적인 희토류와 자원을 노리고 열강들이 달려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지휘 통제실로 뛰어갔습니다. 지휘 통제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상황 스크린 위로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일제히 남쪽 바다를 덮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최첨단 연합 함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남극해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우리 호주 남쪽의 핵심 해상 수송로였습니다. 호주는 섬나라입니다. 에너지도 식량도 모두 배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러 연합 함대가 우리 호주의 대동맥을 한 포로 겨눈 채 무력으로 틀어막아 버린 겁니다. 호주로 들어와야 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세 척이 적의 구축함 앞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순식간에 호주 앞바다는 철저히 봉쇄당했습니다. 호주 전역의 물류가 멈추는 데는 단 3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가 전체가 인질로 잡힌 겁니다.
국가 안보가 완전히 파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먼저 영국 런던에 한라인을 연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호주가 그토록 형제라고 믿었던 미국과 영국에게 다급하게 매달렸죠. 우리의 바다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위대한 앵글로색슨 동맹이 움직여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생색을 내며 자신들의 최신 원자력 잠수함을 남극해로 급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장보고함을 걷어차고 대신 선택했던 바로 그 서방의 자랑스러운 배였습니다. 상황 스크린에 영국의 잠수함을 뜻하는 푸른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점이 얼어붙은 남극의 바다 밑으로 자망에 들어갈 때 상황시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위대한 앵글로색슨의 기술력이 우리 호주를 구원해 줄 거라 굳게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불과 몇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푸른 점이 기괴한 궤적을 그리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당직 사령이 비명을 지르듯 보고했습니다. 추진기가 정지됐습니다라는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적의 어뢰를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극의 극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배 스스로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우리 호주의 마지막 희망이 차가운 심해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장보고함의 제안서가 환영처럼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미련하다고 비웃었던 한국의 독자적인 극지 기술과 그 엄청난 자본력의 실체가 이제야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심해 속으로 가라앉는 영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며 지휘 통제실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우리 호주의 방어선이 말 그대로 얼어붙어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라인 수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라면 이 지옥 같은 얼음 바다를 뚫고 들어갈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당장 구조 자산을 투입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 미군 제독의 대답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우리 미국에게도 남극 심층수를 견딜 잠수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한 해에 1000조 원의 국방비를 쏟아붓는 미국조차 남극의 극저온 해류 앞에서는 완벽하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무적이라 맹신했던 서방연합의 첨단 자산들이 자연의 장벽과 적의 포위망 앞에서 한낱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상황 스크린의 데이터마저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호주 해군은 침몰하는 영국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의 정찰위성 정보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동맹국 일본이 보내온 구조 좌표를 메인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실제 해류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빈 바다였습니다. 나중에야 뼈저리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는 서방 진영의 최신 잠수함이 자체 결함으로 가라앉았다는 치부를 세상에 숨기기 위해 고의로 조작된 위성 데이터를 우리 호주에게 넘겼던 겁니다. 우리 호주 승조원들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외교적 체면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저는 그 거짓말 같은 상황판을 멍하니 바라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다나카 수석 분석관이 쓰레기통에 처박을 하고 부추겼던 한국의 그 기밀 보고서 내용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뒷장에는 한국이 남극 세종기지를 운영하며 축적한 무시무시한 실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려 30년 동안 남극의 해류와 극저온 환경을 집요하게 연구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예산만 매년 수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극지용 특수 티타늄 합금 기술이 있었습니다. 영하 수십 도의 엄청난 수압 속에서도 절대 선체에 균열이 가지 않는 세계 유일의 특허 기술이었죠. 우리는 그걸 변방 국가의 쓸데없는 과잉 투자라고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얼음 바다에 못하러 그런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냐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십시오. 남들이 눈앞의 비용을 계산하며 얕은 수를 쓸 때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의 진짜 위기를 내다보고 묵묵히 심해를 파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미련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눈앞에 입찰 서류만 보고 한국을 조립 하청업체 취급했던 우리 호주 수뇌부였을까요? 아니면 7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3,000 톤급 장보고함을 완벽한 극지 전용으로 개조해낸 한국의 괴물 같은 기술진이었을까요? 바로 그때 통신 감청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암호화된 극비 구조 신호를 어딘가로 긴급 타전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우리 호주를 구하지 못한 미국 정부가 도대체 이 다급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단 말인가? 감청병이 간신히 해독해 낸 수신처를 스크린에 띄우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신처는 바로 대한민국 해군 작전사령부였습니다. 세계의 바다를 호령한다는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자 조용히 한국 정부에 고개를 숙이고 구조를 요청한 겁니다. 저는 제 눈을 강하게 비볐습니다. 스크린 상단에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찍힌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가 마치 저의 멍청함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제 손으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통보하며 문전박대했던 바로 그 한국이었습니다. 지휘 통제 시의 모든 호주 참모진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스크린만 쳐다봤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스크린 오른쪽 하단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파형 하나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호주 해군의 소나 시스템에도 미국과 일본의 최첨단 레이더망에도 전혀 잡히지 않던 정체불명의 신호였습니다. 그 고요한 신호를 쫓던 호주 해군 레이더 관제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관제관이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장보고함입니다. 지휘 통제실 안의 호주 참모들은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촘촘한 대잠 감시망이 거미줄처럼 겹겹이 깔려있는 해역이었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만 내도 곧바로 수십 발의 폭뢰가 쏟아질 지옥 같은 곳이었죠. 여러분은 3,000톤짜리 거대한 쇳덩어리가 어떻게 소리 하나 없이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 해답은 바로 제가 몇 달 전 쓰레기통에 구겨 던졌던 장보고함의 입찰 제안서 안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공기가 필요 없는 추진 체계와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를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엔진 진동 소음을 아예 지워버린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이 기술을 스마트폰 배터리를 억지로 키워놓은 위험한 폭발물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우리 호주 수뇌부도 그 헛소리에 동조하며 한국을 비웃었죠. 하지만 스크린에 찍히는 수중 소음 데이터를 보십시오. 한국의 장보고함이 뿜어내는 데시벨은 남극 바닷속 새우가 꼬리를 튕기는 소리보다 작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해 15년 동안 매달린 독자적인 음향 저감 기술의 결실이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회의실에 앉아 설계도만 만지작거리며 10년을 허비할 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단 7년 만에 이 괴물 같은 무기를 실제로 만들어 심에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 압도적인 실행력 앞에서 턱관절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값싼 노동력의 결과물이라고 멸시했던 그 건조 속도가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압도적인 산업 인프라의 증명이었던 겁니다. 스크린 위에서 장보고함을 나타내는 작은 점은 중러연합 함대의 정중앙을 향해 곧장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적 함대와의 거리가 불과 50m 안쪽으로 좁혀졌습니다. 호주 해군 참모 총장이 주먹을 꽉 쥐며 신음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러다 소나에 발각되면 뼈대도 안 남고 산산조각 날 거요. 하지만 하늘이 두 쪽 나도 폭매는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해군의 최신형 음향 탐지 시스템은 바로 발밑을 지나가는 한국의 잠수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유령의 얼음장 같은 남극해를 유유히 가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두 눈을 뜨고도 이 상황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강대국들의 군사 레이더망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배 한 척에 완벽하게 농락당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한쪽 구석에는 일본이 보내온 조작된 위성 데이터가 여전히 쓰레기 같은 숫자들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은 서방의 체면을 지키겠다고 엉뚱한 해역의 좌표를 찍어 보냈습니다. 만약 한국 해군이 그 거짓 좌표를 믿고 따라갔다면 우리 호주 승조원들은 이미 차가운 바다 밑에서 질식해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쓰레기 데이터 따위는 처음부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해양수산부와 해군이 30년간 독자적으로 남극 바다를 훑으며 완성한 정밀해저 지형도가 장보고함의 두뇌에 심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극비 자산이었습니다. 해류의 온도와 염분 농도에 따라 소리가 어떻게 휘어지고 굴절되는지 그 미세한 오차까지 전부 계산해낸 완벽한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우리 호주가 동맹국의 거짓말에 속아 허우적댈 때 한국은 오직 자신들이 직접 측정한 팩트와 기술력만으로 지옥의 문을 열어젖힌 겁니다. 호주 수뇌부가 앵글로색슨 동맹이라는 허상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생존 기술을 묵묵히 갈고 닦고 있었습니다. 영하 5도를 밑도는 극저온 심층수 속에서도 한국 해군의 특수합금, 선체는 단 한 줄기의 금도 가지 않았습니다. 영국 원자력 잠수함의 추진기를 박살내버린 그 잔인한 수압과 추위를 장보고함은 콧노래를 부르듯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장보고함의 궤적은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호주의 생명줄을 막아선 적의 봉쇄선을 뚫고 마침내 해저 600m 아래에서 수압에 짓눌려 죽어가던 영국 잠수함의 바로 윗부분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지륵 같은 심연 속에서 두 대의 거대한 쇳덩어리가 맞붙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심해에서 두 배의 해치를 오차 없이 연결하는 미친 듯한 정밀 작업뿐이었습니다. 호주 해군 당직 사령이 마이크를 움켜쥐고 한국 측에 통신을 시도하는 찰나 외부 모니터에 믿기 힘든 화면이 수신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위로 펼쳐진 것은 칠흑 같은 심해의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장보고함 외부 카메라가 전송해 온 실시간 화면이었죠. 우리 호주 지휘 통제실 참모들은 모니터에 얼굴을 박을 듯 다가갔습니다. 얼어붙은 영국 원자력 잠수함의 윗부분이 희미한 조명 속에서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장보고함이 그 거대한 선체 위로 아주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저 600m에서 잠수함 두 척이 해치를 맞물리는 작업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파도와 극저온 조류가 소용돌이치는 캄캄한 물속에서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엄청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두 배 모두 그 자리에서 찌그러져 폭발해버립니다.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과거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은 한국 해군의 심해 구조, 기술을 맹렬히 비난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심해 잠수 구조정 기술 개발에 5천억 원을 쏟아붓고 최대 수심 800m에서도 견디는 특수 내압 선체를 독자 개발했다고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두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며 강하게 조롱했죠. 우리 호주 수뇌부 역시 그 비웃음에 동참했습니다. 선진국들이 이미 만들어둔 장비를 사오면 될 것을 왜 굳이 한국이 직접 만드냐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가 낭비라고 비웃었던 한국의 그 독자적인 심해 결합 기술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화면 속 장보고함의 하부 해치가 영국 잠수함의 상부 해치와 정확히 1mm의 오차도 없이 맞물렸습니다. 도킹 성공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호주 지휘 통제실로 짧고 건조한 통신이 넘어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토록 위대하다던 서방연합의 원자력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얼어붙은 쇳덩이 무덤이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 호주가 하청업체라 멸시했던 한국의 잠수함은 완벽한 구원선이 되어 그 무덤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화면을 통해 영국 잠수함의 해치가 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새파랗게 질린 호주 승조원들이 한국 잠수함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75명 전원 생존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주 해군 참모 총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안도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빌부터 생존하려 했던 우리 호주의 전략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깨달은 자의 극심한 굴욕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기술력을 철저히 의심했습니다. 장보고함 한 척의 건조 비용이 3조 원이라는 한국의 서류를 보고도 그저 숫자를 부풀린 사기극이라고 단정 지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3조 원의 예산을 오직 극한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부품과 소재 기술에 모조리 쏟아부었던 겁니다. 반면 우리 호주는 어떤가요? 호주 정부는 서방연합의 껍데기만 화려한 이름값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바쳤습니다. 그 참담한 결과가 바로 저 심해에 버려진 고철 덩어리 영국 잠수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자본력 앞에 우리 호주의 안보 철학이 얼마나 얄팍하고 썩어 빠졌는지 뼈저리게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과거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호주 승조원 구출 작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장보고함의 해치가 굳게 닫히는 소리가 스크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한국 잠수함은 우리 호주의 생존자들을 태우고 다시 저 지옥 같은 포위망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머리 위에는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함대가 남극 바다를 빽빽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구조에 성공했다고 모든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죠. 3,000톤급 장보고함은 이제 75명의 호주 승조원 무게까지 더해져 기동이 훨씬 무거워진 상태였습니다. 배가 무거워지면 추진기를 돌릴 때 엔진 소음이 발생할 확률이 수십 배는 더 높아집니다. 중국 해군의 대잠 구축함이 쏘아내는 소나 시스템이 미친 듯이 해저를 훑고 지나가는 붉은 파형이 호주 상황판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지휘 통제 시의 모든 참모들은 다시 스크린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장보고함이 스크루를 돌리며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워진 선체를 이끌고 중러연합 함대의 감시망 한가운데를 다시 관통해야 하는 끔찍한 사투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숨을 완전히 멈추고 상황판의 소음 데시벨 게이지를 미친 듯이 노려봤습니다. 게이지의 눈금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보고함은 호주 승조원 75명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배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보통의 잠수함이라면 이 정도 무게 변화만으로도 추진축이 덜덜거리며 굉음을 냅니다. 중국 해군의 소나 시스템이 그 미세한 쇳소리를 놓칠 리 없었죠. 저는 스크린 앞을 서성이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여러분, 잠수함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건 그냥 죽음입니다. 수백 발의 폭매가 정확히 장보고함의 정수리로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음 데시벨 수치는 기적처럼 바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스크루가 격렬하게 돌고 있는데도 바닷속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통신병의 어깨를 밀치고 모니터의 재원 데이터를 끌어당겼습니다. 장보고함의 심장부에 적용된 기술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이중탄성 마운트라는 낯선 부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잠수함 내부의 진동을 잡기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수 충격 흡수 장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직 이 마운트 하나를 설계하는 데만 무려 2천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과거 입찰 당시 호주 국방부는 이 항목을 보고 코웃음을 쳤었습니다. 엔진도 아니고 고작 충격 흡수 스프링 따위에 2천억 원을 태우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확신했죠.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다나카 수석분석관도 한국이 쓸데없이 부품 단가만 부풀렸다고 험담했습니다. 우리 호주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한국을 사기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한국이 낭비라고 비웃음 당하며 만든 그 2천억 원짜리 특수 마운트가 무거워진 선체의 모든 진동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단순히 정해진 인원만 타는 훈련용 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군이 고립되고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싣고 도망쳐야 하는 최악의 지옥까지 이미 설계도에 전부 계산해 넣었던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한국은 과거 수많은 해양 사고를 겪으며 생존과 구조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남들이 효율과 가성비만 따질 때 한국은 생명을 살려내는 한계치의 자본을 쏟아부은 겁니다. 저는 그 완벽한 설계 철학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보고함은 중국 구축함들의 감시망을 비웃듯 유유히 통과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연합 함대의 소나에는 그저 남극의 빙하가 갈라지는 자연적인 소음만 잡혔을 뿐입니다. 한국 잠수함은 단 한 발의 어뢰도 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들킴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다는 강대국들의 봉쇄선을 완벽하게 유린했습니다.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군사 대국들의 눈을 완벽하게 가려버린 겁니다. 마침내 상황 스크린 위에서 장보고함을 나타내는 점이 위험 해역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지휘 통제실 안의 모든 호주 참모들이 일제히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우리 호주의 아들, 딸들이 살아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호주 수뇌부의 얄팍한 기쁨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안도감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호주 국방부 장관의 직통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장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호주 정부를 향해 공식적인 청구서를 날린 겁니다. 한국이 우리 호주 승조원들을 목숨 걸고 구해줬으니 당연히 따뜻한 외교적인 감사 인사가 오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태도는 빙하보다 차가웠습니다. 한국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던 호주의 오만함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요구, 조건은 단순한 구조 비용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호주가 목숨처럼 쥐고 있던 남극 해저, 히토류 독점 개발권과 호주 남부 해상 통제권의 전면 양도를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구조의 대가로 호주의 심장을 내놓으라는 무서운 통보가 우리 호주 지휘 통제실의 숨통을 다시 한번 끊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통보를 손에 쥔 호주 국방부 장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조약서에 담긴 한국 정부의 요구는 지극히 노골적이었습니다. 호주 남부 해상 통제권을 대한민국 해군에게 전면 위임하고 남극 광구에서 채굴되는 히토류 지분의 절반을 한국의 무상으로 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관은 당장 미국 백악관과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에 긴급 핫라인을 연결했습니다. 우리 호주는 이 무도한 요구를 서방 동맹의 거대한 외교력으로 짓눌러버릴 속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들이 호주를 위해 당장 발 뻗고 나설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그 알량한 동맹의 힘을 마지막까지 철석같이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지휘 통제실의 암호화된 스피커 너머로 돌아온 것은 철저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팩스 기계가 펜타곤에서 타전한 한 장의 문서를 토해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호주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양자 안보 협상에 일절 개입하지 않음을 공식 통보함.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철저한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도대체 태평양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이 왜 한국의 눈치를 보며 발을 뺀 걸까요? 펜타곤이 첨부한 기밀문서 두 번째 장에 그 끔찍한 해답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는 장보고함이 심해 구조 작전을 펼칠 당시 수집된 수중 음향과 선체 형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한국의 3천 통급 장보고함 등 부위에는 무려 6개의 수직 발사관이 은밀하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사거리 800km가 훌쩍 넘는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을 실전 탑재한 상태로 얼음 바다를 돌아다녔던 겁니다. 비행 무장 국가가 디젤 잠수함에 SLBM을 싣고 심해를 누비는 것은 전 세계 군사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탄두 중량만 1톤에 달하는 현무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려면 물 밖으로 튕겨나가는 수천 톤의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괴물 같은 콜드론칭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5년간 무려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과거의 일본 다나카 수석 분석관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호주 수뇌부에 보고했었죠. 일본 조선소들이 10년 동안 6조 원을 붓고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이 성공했을 리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저 한국이 보여주기식으로 미사일 모형만 달아놓은 속 빈 강정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제 사무실 구석에 서 있던 다나카를 향해 그 펜타곤의 분석 보고서를 강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쓰레기라고 불렀던 저 배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 연합함대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급 억지력을 품고 있었다고. 다나카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그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푹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 펜타곤의 판단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냉정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장보고함은 단순히 사람 몇 명 건져 올리러 간 구급차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중국 해군이나 러시아 구축함이 선제 공격을 가했다면 그 즉시 수면 아래에서 적 함대의 심장부를 향해 무자비한 탄도 미사일이 불을 뿜었을 겁니다. 거대한 전략 요새를 독자적으로 굴리는 한국의 그 무시무시한 무력 앞에서 미국은 굳이 호주를 돕겠다고 피를 흘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위대한 앵글로색슨 동맹이라는 거창한 이름표는 한국의 압도적인 군사 기술 팩트 앞에서 그저 갈갈이 찢어진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호주가 숨을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호주 총리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오크나무 책상 위에는 한국 정부가 보내온 굴욕적인 조약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바로 이 방에서 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한국을 촌스러운 하청업체라고 비웃었습니다.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가 감히 백인들의 바다를 넘본다며 코웃음을 치고 쓰레기통에 제안서를 구겨 넣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보면 진정한 총극은 우리 호주 정부가 벌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명백한 숫자를 무시하고 되도 않는 자존심만 내세우던 국가가 결국 외교적 국어를 넘어서 국가 안보의 목줄까지 통째로 내어주게 된 겁니다. 호주 총리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무거운 금장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펜 끝이 조약서의 끄트머리 서명란 위에서 파르르 떨며 멈칫거렸습니다. 방 안에 배석한 호주 최고위 관료들은 그 누구도 감히 총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신의 구두 끝만 참담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총리의 펜이 거친 소리를 내며 빳빳한 종이 위를 긁고 지나가는 사각거리는 마찰음만이 캔버라의 텅 빈 집무실을 차갑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조약서에 서명이 새겨졌습니다. 호주 총리는 펜을 내려놓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한국 대사는 표정 변화 없이 그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승자의 오만함이나 통쾌함 같은 건 한국 협상단의 얼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원래 예정되어 있던 평범한 서류 작업을 마친 사람들처럼 담담하게 캔버라의 집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호주 해군 사령부에 새로운 작전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호주 남부 해상 통제권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해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 호주를 철통같이 지켜주겠다던 미국과 영국의 군함들은 조용히 뱃머리를 돌려 태평양 너머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남극 광구를 틀어쥐고 호주의 명주를 위협하던 중국과 러시아 연합함대 역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거대한 빈자리를 채운 것은 다름 아닌 태극기를 펄럭이는 한국의 장보고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호주의 앞바다를 외국 군대가 순찰하고 통제하는 이 광경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담하고 굴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호주 국민 그 누구도 한국 해군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장보고함이 아니었다면 호주는 지금쯤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채 캄캄한 어둠 속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짐을 정리하며 제 사무실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봤습니다. 멀리 호주 해군 기지 항구에 정박해 있는 거대한 장보고함의 검은 선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저는 저 배의 제안서를 보며 아시아 하청업체의 엉성한 조립품이라며 낄낄거렸습니다.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다나카 수석분석관이 가져온 조작된 폄하 보고서를 절대적인 진리처럼 맹신했었죠.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그 이면에 숨겨진 수조 원의 피난은 자본 투자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서방 국가들이 세련된 회의실에 앉아 종이 위에서 말의 성찬을 즐길 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차갑고 잔인한 남극의 바닷물 속에 직접 뛰어들어 실패를 딛고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우리 호주 정부가 눈앞의 비용을 핑계로 국가 안보를 서방 강대국들에게 외주 줄 때 한국은 실패를 무릅쓰고 엄청난 돈을 기술 독립에 쏟아부었습니다. 장보고함은 단순한 기계 덩어리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헛소리를 짓거리며 비웃을 때 묵묵히 실력을 벼려낸 한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호주의 바다는 한국 해군의 허락 없이는 단 한 척의 상선도 자유롭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 뼈 시리게 차가운 현실이 바로 저 데이비드 콜먼과 호주 수뇌부의 얄팍한 오만이 만들어낸 참혹한 대가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며 오만을 떨던 앵글로색슨 동맹은 남극의 혹한 앞에서 처참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은 이제 태평양과 남극을 호령하는 새로운 지배자로 우뚝 섰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청사복도를 걸어 나가는 제 등 뒤로 낯선 통신음이 울려 퍼집니다. 호주 해군 기지에서 출항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해군 장보고함의 힘찬 교신 소리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꽉 쥔 주먹에 힘을 풀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다고 짓밟았던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주를 만들어 우리 호주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이 무거운 진실을 우리 호주는 앞으로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